자, 뷰티풀 굿머니로 이어가겠습니다. 루크투자연구소의 임순재 대표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먼저 시간외거래 특징주부터 보겠습니다. 정서환 아나운서. 네, 시간외에서 키워드는 에너지였던 것 같습니다. 이 바이든의 인플레 감축법 서명 수혜에 대한 기대감과 또 오는 8월 31일부터 나흘간 킨텍스에서 이 국내 최대 규모의 수소 산업 국제 전시가 열립니다. H2MIT 2022가 개최되는데요. 참가 기업들이 소식을 알리면서 수소주들이 시간 외에서 반응을 했습니다. 일단 범한 퓨얼셀이 6% 강세를 보였고요. 두산 퓨얼셀 우선주들이 3, 4%대의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네, 그리고 화학사업 인수 소식으로 시세를 냈던 메카로도 있는데요. 이 독일 기업의 머크가 반도체 솔루션 시장 대응을 위해 이 화학사업 인수하겠다라는 소식을 밝혔습니다. 1,460억 원 규모의 인수 소식에 메카로는 상한가까지 가는 모습 보였습니다. 네, 그리고 그 밖에도 보르노이가 65억 규모 이 신약 기술로 수령 소식을 알렸고요. 이에 역시나 상한가 안착하는 모습까지 보였습니다. 시간의 특징주 잡아봤습니다. 수소 관련 회사인 범한 퓨얼셀에 관심 갖는 게 눈에 띄고 두산 퓨얼셀은 우선주까지도 최근에 계속해서 꾸준히 관심을 확산하고 있네요. 네, 그렇죠. 뭐 일단 수소 관련주들은 뭐 계속 좀 관심을 가지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 대표님 이 중에서 투자하기에 매력 있어 보이는 기업 뭡니까? 네, 메카로입니다. 어저께 이제 메카로가 이제 화학사업부를 이제 매각을 한다라고 했는데요. 이 화학사업부가 반도체형 전구체를 만드는 그런 이제 사업부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전체 매출의 한 34% 정도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뭐 그렇지만 뭐 나머지 사업 부분, 특히 이제 히트 블럭이나 이제 태양광막 그 관련된 투자가 지금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반도체 전구체 시장이 상당히 경쟁이 좀 심한 그런 이제 시장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메카로는 이 관련된 사업부를 매각을 하고 그 여유 자금을 통해서 뭐 세라믹 히트 블럭 뭐 국산화를 위한 투자거나 아니면 뭐 CI, GS, 방막 태양 전지판 개발 같은 쪽으로 좀 집중화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단기적으로는 뭐 매출이 좀 줄어들 수는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현금이 뭐 1,400억 넘게 들어온다라고 하게 되면 이를 통해서 새로운 신사업을 진출한다라고 하게 되면 향후 성장성은 좀 더 커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물적 분할하는 거잖아요. 네, 예, 그렇죠. 네. 네. 저희 물적 분할하면 뭐 일단은 네, 별로 안 믿고 좋죠. 네, 물론 내용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 네, 뭐 내용에 따라서 뭐 금액이 지금 시가총액이 한 1,300억 정도가 조금 안 되는데 현금이 1,400억 정도 들어온다라고 하게 되면 뭐 일단 풍부한 현금을 갖고 새로운 사업을 진출할 수 있다는 그런 쪽으로 좀 관심을 더 보시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메카로 관심 있으시다라는 말씀 들어봤고요. 외국인과 기관 특징주 보겠습니다. 정서환 아나운서. 네, 오늘도 키워드는 연속성입니다. 체크하면서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외국인부터 보겠습니다. 오랜만에 대장주로 캐리하는 모습입니다. 어제 수급 거래대금 자체가 사실 많이 저조했습니다. 이 시장의 기대감과 FOMC 연준 의견들 사이에서 어떤 혼란스러움, 기다림이 좀 움직임 포착이 되었는데요. 이 관망이 투자 심리를 위축시키면서 혼란스러움을 이렇게 든든한 대장주로 채워낸 모습입니다. 네, 먼저 여전히 조선주, 현대미포조선 23일 연속해서 사들이는 모습 유지하고 있고요. 그리고 대장주인 SK하이닉스 4일 연속해서 매수하고 있습니다. 네, 사모펀드와 또 겹치는 종목이기 때문에 따로 체크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또한 미국 인플레 감축법 통과로 기대감이 절정에 다른 섹터죠. 이 2차 전지도 담아내는데요. LG 에너지 솔루션, 포스코 케미칼을 사들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즘 또 이 화학주 중에서도 이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를 필두로 그룹주에 대한 전망이 좋습니다. 하나를 외국인은 담아냈습니다. 기관 수급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이 기관은 효성중공업, 삼성 엔지니어링, SK이노베이션 이렇게 원전과 관련된 함께 움직이는 기업에 관심을 좀 보였는데요. 이 SK그룹이 빌 게이츠가 설립한 미국 SMR 기업 테라파워에 3,200억 원을 투자했다라는 소식에 다시금 부각받으면서 관련된 기업들이 움직였습니다. 효성중공업을 13일 연속해서 사들였고요. 삼성 엔지니어링, SK이노베이션 각각 6일에서 7일 연속해서 매수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네, 그 밖에도 반도체 제조업체인 APTC도 7일 연속해서 담아냈고요. 최근 농심에 또 적극적으로 매수를 보였는데 어제는 오리온이 매수 우위로 올랐습니다. 8일 연속해서 담아냈고요. 이 원자재값 급등에도 불구하고 가격 인상 없이 호실적을 냈습니다. 네, 외국인과 기관 수급 체크해봤습니다.
와, 요즘 외국인 투자자들이 현대미포조선을 연일 그야말로 네. 죄다 사들이고 네, 있어요. 그렇습니다. 지금 예. 24일째 뭐 지금 한 달 내내 지금 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예. 같고요. 그만큼 뭐 해운 관련된 특히 조선 관련된 분야에 대한 뭐 시장 관심이 좀 많이 커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현대미포조선 같은 경우에 지금 2분기 실적이 흑자 전환을 하면서 네. 올해 전체적으로도 흑자 전환하지 않겠느냐라는 이제 기대감이 좀 더 커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 최근에 그러니까 조선 선사 선가 자체가 좀 많이 올랐습니다. 특히 이제 지금 클락슨 이제 신조선 선가 지수가 161.57포인트를 기록을 했는데요. 지금 뭐 20개월째 연속 지금 상승세를 기록을 할 만큼 상승세가 아주 좀 두드러지고 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최근 이제 철광석 가격이 조금 안정화를 찾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철광석으로 인해서 만들어진 이제 후판 가격이 이제 좀 안정화되지 않을까. 그 조선업체들이 가장 지금까지 실적이 나빴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후판 가격의 급등 사항이었거든요. 이런 후판 가격이 좀 안정화된다라고 하게 되면 하반기에 조선 성과도 올라가고 후판 가격도 안정이 되고 아마 영업이익 측면에서는 좀 상당히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시장에서는 좀 더 많이 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뭐 현대미포조선 같은 경우는 올해 아마 흑자 전환이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좀 기대를 해보고 있고요. 아마 다른 조선사들도 내년부터는 아마 흑자 전환이 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 뭐 국제유가를 비롯해서 원자재 관련 가격들이 하향 안정을 찾아가고 있는 만큼 후판 가격도 여기에 동참을 하게 된다면 조선사들의 수익성 개선에 기여를 할 것이다. 네, 증권사들에서도 엄청난 호평들이 나오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어제 나온 보고서 신한금융투자에서 보니까 새로운 황금기에 진입했다. 네. 지난 2005년 때 기억하시죠? 네. 중국의 성장과 더불어서 우리 시장에서 조선주가 시장을 압도했는데 네. 그때만큼 좋다. 그렇죠. 뭐 그때보다 어떻게 보면 더 좋다라고 네. 하는 게 이제 가격 측면에서 보면 더 좋다라고 보여지는데요. 가격 측면에서. 그러니까 선가 지수로 선가. 선가 지수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그때보다 뭐 더 좋다라고 보는 더 게 더 많이. 비싸니까. 네, 그렇죠. 게다가 또 그때와는 다르게 지금은 이제 LNG 선 중심으로, 그러니까 그렇죠. 고부가 가치선 중심으로 지금 많이 맞습니다. 그 수주가 되고 있기 때문에 실적 측면에서는 분명히 긍정적으로 미칠 실적 수 있을 측면에서 거고요. 좋다.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원자재 원가가 얼마만큼 더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가 어떤 시장의 관심사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특히 후판 가격이 계속 지금 올랐습니다. 작년 이후서부터 많이 올랐기 때문에 지금 뭐 2배 가까이 올라서 지금 이런 조선사들의 뭐 이런 수주가 크게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영업 실적이 계속 적자를 기록을 했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후판 가격이 향후에 올라가지만 않는다라고 해도 영업 이익은 분명히 개선이 될 걸로 예상이 되고요. 만약 후판 가격이 뭐 내려준다라고 하게 되면 영업 이익 부분은 더 크게 작용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 투자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최고가를 기록하고 있는 이 현대미포조선의 가격이 투자하기에 가장 큰 부담이죠. 악재예요. 네, 많이 올랐죠. 네, 많이 올라서. 네, 예. 그렇지만 추가적으로 더 상승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하고 있습니다. 진입 시점은 언제 정도로? 뭐 잡으세요? 지금 어저께 이제 종가가 이제 10만 원 좀 넘게 이제 끝났는데 그 10만 원 전후에서는 뭐 그러니까 조금 언더로 내려갈 수 있으면 뭐 좀 더 매수하시는데 좀 유리하지 않을까 싶고요. 뭐 과거에 지금 뭐 좋았을 때 가격이 한 15만 원대까지는 유지를 했었기 때문에 그 가격 뭐 언저리까지는 뭐 충분히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1차적인 목표로 한 13만 원 정도 생각을 하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그 시점에서 다시 추가적인 상승 여부를 아마 보시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2007년의 최고가는 20만 원대였습니다. 네, 그렇죠. 그때만큼 오히려 그때보다 성과가 좋다라고 하면 가격도 그때만큼 올라줘야 할 것 같은데 일단 1차 목표가 13만 원에서 15만 원 정도로 잡고 계신다는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자, 다음은 기관 특징주인데요. 어떤 종목이 투자하기에 가장 매력 있어 보이세요? 뭐 오리온이 뭐 제일 낫지 오리온.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뭐 초코파이. 네, 그렇죠. 초코파이 뭐 일단 글로벌적으로 이제 매출이 상당 부분 이제 증가를 하면서 2분기 영업 실적이 뭐 사상 역대 최대의 실적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만큼 이제 해외 시장에서 지금 뭐 초코파이가 잘 팔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뭐 중국, 베트남, 러시아 같이 주로 이제 오리온에서 판매하고 있는 그런 국가의 실적들이 상당 부분 지금 개선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뭐 중국 같은 경우는 올해 뭐 중국발 매출만 한 1조가 넘을 것이다라는 뭐 그런 예상이 나오고 있고요. 뭐 러시아 같은 경우도 지금 뭐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와중에도 지금 매출 성장률이 55%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쟁하면서 그렇게 많이 먹는데요. 아, 그런가요? 초코파이. 네. 뭐 그렇죠. 얼마나 뭐, 네, 힘내긴 좋죠. 네. 있습니까? 네, 그런 것 때문에 뭐 그 전체적으로 뭐 매출은 뭐 상당 부분 이제 증가할 걸로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고요. 하반기에도 아마 이런 증가세는 좀 더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뭐 매수 가격은 뭐 지금 가격
정도 되면 뭐 10만 5천 원 이하에서 뭐 매수를 하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목표 가격은 12만 원, 손절 한 9만 5천 원에 하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 네. 투자자분들도 러시아 전쟁 와중에 군인들이 많이 먹어서 여전히 수요가 있지만 또 러시아가 오히려 리스크가 돼서 부메랑으로 돌아올 수도 있어요. 그렇죠. 뭐 근데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조금 더 지켜보시는 게 더 맞지 않을까. 그러니까 당장 들어가기보다는? 그러니까 러시아 관련된 이슈에 대해서는. 이슈가요? 네, 그러니까 러시아가 지금 제일 걱정이 되는 게 과연 그럼 러시아의 경제 제재 때문에 우리나라가 동참할 것이냐라는 부분인데 우리나라는 일단 지금 현재는 약간 예외적으로 뭐 담당을 하고 있으니까요. 뭐 직접적으로 가격 뭐 공업 기계나 아니면 이런 그 첨단 기술 쪽으로는 뭐 진출하기는 좀 어렵겠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네. 신용품 쪽으로는 그나마 좀 룸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자, 오리온의 추가 상승 여력이 있다라는 말씀 해주셨고요. 외국인과 기관 특징주들을 봤습니다. 자, 다음은 사모펀드 특징주 보겠습니다. 전해주십시오. 네, 사모펀드는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보다 절대적 단기적 수익을 상대적으로 지향합니다. 사모펀드 특징 종목 체크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일제히 초록색입니다. 겹치는 종목도 많고요. 연속성을 보인 종목이 많기 때문인데요. 일단 시장이 쉬어가자 그동안 시장을 주도하는 핫한 기업들만 이렇게 단기적으로 담았던 사모펀드가 어제와 연속성을 보이는 기업들로 숨고르기 보이는 양상을 보였습니다. SK하이닉스 S51 어제에 이어서 계속해서 담아내고 있고요. LNF 어제 시장에서 강하게 2차 전지를 선도했죠. 5% 강세를 보였는데 사모펀드 함께 연속해서 담는 모습 포착되었습니다. 네, 그 밖에도 제조업체 두산 밥켓을 담아냈고요. 네, 2차 전지로는 에코프로 BM도 함께 매수하는 모습 포착되었습니다. 사모펀드 특징 종목 잡아봤는데요. 제가 밤새 리포트 준비하는데 신 소장님과 함께 리포트할 시간이 없습니다. 네, 소장님께 다음에는 조금만 더 줄여주셔서 제가 리포트 여러분께 소개하는 날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모펀드 특징 종목까지 체크해봤습니다. 자리에 없을 때는 나라님 욕도 하니까 네. 신소장이라고 네. 6시에 나오는 분 계시는데 네. 너무 저희에게 많은 비중을 빼앗아가고 계셔서 네. 우리 정상환 아나운서 신경 쓰겠습니다. 공식적으로 문제 제기를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사모펀드 특징주 가운데에서 임순재 대표께서는 어떤 종목이 매력 있어 보입니까? 네, 두산밥켓 조금 관심 있게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지금 뭐 사모펀드가 8일 연속 지금 순매수를 할 만큼 뭐 수급 측면에서 보면 상당히 좀 나쁘지 않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미국 내에 지금 수요 증가로 인해서 매출이 상당 부분 지금 증가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2분기 매출이 역대 최대 분기 실적을 기록을 했는데요. 뭐 매출이 73% 늘은 이제 2조 2천억, 그다음에 영업이익도 121% 증가인 3,095억을 기록을 했습니다. 뭐 제품 가격 인상, 그다음에 이제 뭐 어차피 이제 두산 바켓 같은 경우에 이제 미국이 미주 지역이 이제 주 판매 지역이다 보니까 뭐 워낙 약세에 따른 이제 환차익 같은 이익도 지금 같이 반영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미국 내에 지금 뭐 소형 그 건설 기계에 관련된 부분은 뭐 계속 매출이 꾸준하게 증가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제 미국의 주택 경기가 관련돼서 이제 건설 착공 건수가 준다라는 것 때문에 조금 걱정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있지만 일단 두산 바켓이 하는 쪽이 이런 건설 중장비가 아니기 때문에 뭐 일단 집에서 사용할 수 있는 뭐 소규모 이런 이제 건설 장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이런 대규모 그 장비와는 다소 그 시장 자체가 다르다라고 보시는 게 더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특히 이제 미국 내에 이런 이제 소형 그 건설 이런 기계에 대해서 특히 이제 밥켓의 재고가 상당 부분 지금 낮게 지금 잡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그 딜러 입장에서 보면 안정적인 이제 판매를 위해서는 추가적인 이제 재고를 좀 쌓아야 되는 그런 상황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다 보면 하반기에도 계속 판매 실적은 좋아할 걸로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12월 지금 12개월 예상 PER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한 7배 정도 지금 유지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뭐 일단 PER 수준도 그렇게 높지는 않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뭐 좀 더 관심 있게 보실 필요는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두산 밥켓까지 들어봤습니다. 자, 오늘 임순재 대표와 함께 뷰티풀 굿머니 이어갔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